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 구독자입니다. 오늘 저는 부부간의 사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로 말이죠. 저는 이 일을 겪고 느낀 바가 참 많아 항상 되뇌고 되뇌며 사는데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종종 말하곤 해요. 어찌 보면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어쩌면 너무 별거 아닌 일이라 놓치고 있어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관계 회복과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 모쪼록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인연을 맺게 됐고 서로에게 첫눈에 반하게 됐어요. 저희는 서로 무척이나 사랑했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죠. 2년간 연애를 해오면서 한 번도 크게 싸우는 일 없었던 저희였기에 저희는 서로 믿음과 애정을 쌓아가며 남편과 저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고 그런 저희에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결혼을 마음먹은 순간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바로 저희의 결혼을 방해하는 집안의 반대 때문이었죠. 남편은 돈이 좀 있는 여유 있는 집안의 자식이었고 그와 정반대로 저는 집안 형편이 좋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다들 어려웠을 때니까 가난이라는 게 특별한 것도 아니었지만 시모는 가난한 집안의 딸인 저를 며느리감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결혼은 시모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고 그 사이 저는 시모에게 시달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반대와 방해에도 저희의 사랑은 변함없이 굳건했고 끝까지 시모를 설득한 남편의 고집 덕분에 결국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혼을 한 뒤에도 시모는 여전히 절 싫어하고 미워했죠. 그게 꼭 저희 집안 형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결혼 전 한 행동 때문이었죠. 사실 남편이 저와 결혼도 하기 전에 저희 아빠에게 간 이식을 해줬거든요. 당시 저희 아빠가 갑자기 급성 간염으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간 이식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기증자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고 저를 포함한 주변 가족들은 이식이 적합하지 않았었죠. 그러자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이 묻지도 않았는데 선뜻 검사를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가능할지 의심하며 저희 아빠를 걱정해주는 남편의 마음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정말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은 주저함 없이 이식하겠다고 결정했고 그렇게 저희 아빠는 남편의 간을 이식받아 생명을 구하실 수 있었어요. 저희에게는 너무나 고맙고 기쁜 일이었지만 시모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는 일이었겠죠. 안 그래도 귀하게 키운 외동아들인데 그 아들이 마음에도 안 드는 사돈에게 간 이식을 해줬으니 말이에요. 미쳤어. 어쩌자고 간을 떼어줘. 헤어지면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그게 말이나 되니?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아서 길렀는데 네가 함부로 그런 결정을 해? 왜 네가 그런 인간들 때문에 목숨을 걸어? 엄마, 제 선택이고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전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꾸 왜 그러세요? 그리고 간식했다고 제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불편할진 몰라도 계속 관리하면 괜찮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저는 사람 목숨 살린 걸로 만족합니다. 미쳤어. 네가 아주 단단히 미쳤다. 그냥 웬만한 여자애만 됐어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집안도 개판에 별 볼 일도 없는 계집애를 데려와서는 여자한테 홀려서 지 몸을 버려? 너 그러라고 내가 힘들게 키운 줄 아니? 네 결정이라고. 너 여태 키운 건 나야. 그 집 식구들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내 앞에서 그 인간들 감싸면서 키워준 엄마 앞에서 잘도 그런 소리가 나와? 어머님 죄송해요. 다 제 탓이에요.
이인은 잘못한 거 없으니까 차라리 제 탓을 하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너는 입도 열지 마! 누가 너 잘못한 걸 모르니? 당연히 네 탓이지. 전부 네 탓이고 말고. 뭐 믿고 그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지만 너 절대로 용서 안 한다. 감히 내 아들 꼬셔서 발목 잡고 그것도 모자라서 멀쩡한 애 간까지 떼어먹은 거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어디 한번 각오해봐라. 네가 나한테,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생생하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넌 앞으로 찍소리도 하지 말고 찌그러져 살아. 그래서 그런지 시몬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싫어했습니다. 제가 집안 말아먹을 며느리라며 저를 어찌나 싫어하는지 시모가 그냥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증오가 그대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남편에게도 잘난 것 없고 부족한 저와 결혼했다며 항상 저희의 결혼을 비꼬셨죠. 너 요즘 그렇게 바쁘냐?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어찌 결혼하고서 더 바빠진 건지 원. 아시잖아요. 저 요즘 일 때문에 정신 없어요. 저도 이제 집안의 가장인데 열심히 살아야죠. 바빠서 잘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저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네가 이제 와서 나한테 이해를 구할 필요가 뭐가 있니?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고 싶은 거 다 알아서 하는 녀석이. 부모 말이라고는 듣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이해를 부탁하는 거냐? 아유, 엄마 왜 또 그러세요? 그 얘기는 이제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전 지금 행복해요. 성경이랑 결혼한 제 결혼 생활에 만족한다고요. 만족해? 너 정말 이런 생활에 만족하니? 돈 한 푼 벌어보겠다고 꾸준히 일하면서 집에 제대로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살면서 정말 이런 인생에 만족한다는 거니? 너 그거 괜한 허세야. 네가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서 결혼에 떠나면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것 같니? 내 도움 받아서 사업 차렸으면 진작 성공했을 거다. 바탕이라도 되는 처가를 만났으면 적어도 이런 고생은 안 했겠지. 근데 어디서 저런 물건을 만나서 도움 하나 못 받고 혼자 고생만 하는 녀석이 만족? 네가 아직 고생을 덜 했나 보구나. 간도 한짝 없어서 무리도 하면 안 될 놈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야. 제가 만족한다는데 엄마 왜 그러세요? 돈 보고 하는 게 결혼은 아니잖아요. 그럼 엄마는 제가 적당히 조건 따지고 상황 봐가면서 사랑도 없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랬으면 제가 정말로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야 어땠을지 네가 알 수가 없지. 넌 생각 없이 조건도 안 보고 저런 거랑 결혼했으니까. 지금이야 네가 사랑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만 몇 년만 지나봐라.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딴 건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야. 결국 부부는 자식 낳고 정으로 사는 건데 그깟 사랑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래, 네가 지금은 내 앞에서 지기 싫어서 억지를 부리는 모양인데 나중에 아이 낳고 고생 더 해보면 너도 잘 알게 되겠지. 네가 얼마나 생각 없이 결혼을 했는지 말이야. 돈 잃고 건강 다 잃어보면 알게 될 거야. 시몬은 제 앞에서는 구박과 욕을 하고 남편 앞에서는 저희의 결혼을 비꼬며 저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시몬은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한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는지 그 후로도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일절 도움을 주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댁의 형편에 비해 힘들게 살아야 했죠. 맞벌이가 흔한 요즘과 달리 그때는 남자가 경제력을 책임지던 시절이라 남편은 혼자 가장 노릇을 하며 고생을 많이 해야 했어요. 가뜩이나 남들보다 몸도 더 신경 써야 할 사람이 매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하는 걸 보면서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돈도 많으신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미운 시모는 절대로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돈을 버느라 늘 바빴고 저도 저대로 시모의 끔찍한 시집살이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미운 만큼 시모가 시집살이를 죽도록 시켰거든요. 시모는 절 볼 때마다 꼴 보기 싫다,
같이 있는 것도 싫다 하면서도 꼭두 새벽부터 시댁으로 호출해 남편이 밤늦게 돌아올 때까지 저를 쉬지 않고 괴롭혀대곤 했습니다. 야, 너 뭐하고 있어? 저 빨래하고 있는데요. 빨래하고 있는데요? 무슨 빨래를 하루 종일 하고 있어?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나 붙잡고 있냐고? 그거 놓고 얼른 나와서 내 방부터 쓸어라. 아주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집구석이 더러워 죽겠어. 내가 누워서 쉬어야 하는데 쉴 수가 없잖아. 어머님 방은 아침에 치웠는데요. 어른이 말하면 군말 없이 움직일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너 지금 토다냐? 네가 아침에 치웠는지 어떤지 난 모르겠고 지금 엉망이니까 얼른 치우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서 가보면 방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괜히 욕먹기 싫으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분명 아침에 쓸고 닦고 먼지 한 톨 없이 다 치워놨는데 그걸 시모가 몇 시간 만에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잠시라도 쉬는 꼴이 보기 싫어서 일부러 방을 어지르고 일감을 주는 거죠. 어머님, 방에서 분갈이 하셨어요? 방에 웬 흙이... 그거야 네가 알 거 없잖아. 내가 내 방에서 뭐 하는지 너한테 허락까지 받아야 하냐? 너 잊었나 본데. 여긴 내 집이야. 네 집 아니고 내 집. 그런 내 집에 내 방에서 내가 뭔 짓을 하던 네가 알아야 하겠니? 넌 그런 거 그냥 쓸고 닦고 열심히 청소나 하면 그만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어지르든 무슨 짓을 하든 즉소리 말고 청소나 하라고. 예, 죄송해요. 금방 치우겠습니다. 빨리빨리 치워. 이거 다 치우고 마당에 잡초도 뽑아놓고. 내가 분명히 눈에 거슬리지 않게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대체 뭘 하길래 잡초가 생기게 그냥 둬? 하여간에 게을러가지고. 하긴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네가 보고 배운 게 그런 걸 텐데 어쩌겠니? 다 게으르고 엉망인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런 거겠지. 지 부모가 부지런했으면 여태 그렇게 거지같이 살겠어? 이래서 집안이 중요한 건데 내가 널 백날 가르쳐서 네가 바뀌긴 할지 모르겠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더 잘할게요. 어이씨구, 죄송해? 죄송할 줄 알았으면 결혼 반대했을 때 도망을 갔어야지. 죽어도 싫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걸 무시하고 기어이 내 아들 뺏어갔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 걱정해주는 척이냐? 이게 어디서 가증을 떨고 있어. 그게 내 아들한텐 통했을지 몰라도 나한텐 안 통하니까 내 앞에선 그딴 입에 발린 소리 꺼내지도 마. 못 배워먹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지. 저는 시댁의 넓은 집 살림을 저 혼자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없어도 될 일까지 만들어 시키는 시모 때문에 정말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 밥 차리고 시댁으로 가서 또다시 일일이 재료 손질해 식사 차리는 것부터 먹고 치우고 쓸고 닦고 하느라 엉덩이 한번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루 종일 혹사를 당하면 버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신체적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제 옆에서 매일같이 저와 저희 부모님을 욕하는 시모 때문에 저는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습니다. 오죽하면 거의 매일 시모가 나오는 꿈을 꾸며 잠을 설칠 정도였죠. 그렇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살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교묘하게 남편 뒤에서만 절 괴롭히는 시모의 속내를 알면서도 남편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제 사정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심하다며 그냥 이혼하거나 차라리 도망이라도 치라고 할 정도였지만 전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친정아빠를 위해 희생한 걸 생각하면 이런 고통쯤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다가 남편도 밖에서 사업하느라 매일 힘들 텐데 그런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시모가 절 싫어하는 걸 알고 혹시나 제가 시집살이로 고생할까봐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매번 제가 괜찮은지 신경을 쓰곤 했거든요. 여보, 나야. 밥은 먹었어? 그럼 벌써 오후 시간인데 벌써 먹었지. 당신은 잘 챙겨 먹었어? 난 바빠서 길 가다 김밥 한 줄 사서 먹었어. 그걸로 배가 차겠어? 바빠도 식사는 제대로 챙기라고 그랬잖아. 가뜩이나 신경 써야 할 사람이 식사까지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괜찮아. 뭐 김밥에 야채도 많고 건강에 좋잖아. 그러는 당신은 제대로 챙겨 먹은 거야? 괜히 엄마만 챙기고 당신은 제대로 못 먹은 거 아니야? 나야 잘 챙겨 먹지. 밖에서 일하느라 바쁜 사람이 무슨 나까지 신경 써. 걱정되니까 그렇지. 내가 엄마 성격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집에 당신이랑 엄마 단둘만 있는 게 얼마나 마음 쓰이는지 몰라. 엄마가 별말은 안 하셨어? 괜찮은 거 맞지? 그럼 괜찮지. 나 이제 어머님이랑 잘 지낸다니까? 그리고 어머님도 이래저래 바쁘신데 나한테 신경 쓰실 겨를이 있으시겠어? 나도 살림하느라 바쁘고 뭐 그래봐야 당신이 제일 바쁠 텐데 괜히 집에 있는 나한테 마음 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맘 같아선 내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맨날 당신만 밖에서 고생하고 도와줄 게 없어서 미안하네. 고생은 무슨. 가장이 이 정도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당신 호강시켜줄게. 너무 애쓰지 마. 나는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니까. 난 그냥 당신만 있으면 돼. 그렇게 남편은 늘 제 걱정뿐이었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시모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하루빨리 성공해 모든 걸 제 몫으로 돌리고 시모에게 사랑받게 해주려고 더 바쁘게 살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시모의 모진 시집살이를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시모 입장에서는 제가 자신의 아들을 힘들게 하고 망쳤다고 생각이 될 텐데 그 말에 반박할 수도 없었죠. 고생도 안 해봤을 귀한 집 아들이 절 만나서 그런 고생을 하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절 미워하는 것도 그냥 참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순조롭게 이끌던 남편의 사업이 한순간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했지만 예전엔 볼 수 없던 초조한 얼굴과 정신없는 모습을 보면 괜찮지 않다는 걸 알 수밖에 없었죠. 어떤 식으로든 남편을 돕고 싶었는데 남편이 제 걱정을 해서 그런지 괜찮다는 말만 했고 거기다 또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돕지도 못하고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제가 움직일 수 없었던 건 바로 시모 때문이었어요. 시모는 마치 자기 손에 절 쥐고 있듯이 꽉 쥐고 놓아주지 않았거든요. 제 남편이기 전에 자기 아들이고 그런 아들의 사업이 힘들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에도 말이죠. 너는 내 밑에서 지낸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시어머니 한 말을 개똥으로 듣고 어기냐? 내가 웃었냐? 내가 네 바보로 보여? 이 썩을 년이 이제 아주 제멋대로 나오네. 야, 내가 아침 10시 전까지 집에 도착해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아침부터 할 일 많다고 했지? 그런데 이년이 점심밥 먹을 때쯤 되니까 귀여워? 야 이년아, 내 마음에 안 들고 시집 오면서 들고 온 것도 없으면 말이라도 고분고분 잘 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디 시어머니 말을 개똥으로 듣고 뒤늦게 쳐오긴 쳐와? 이 정신 나간 년이 메타작해야 정신을 차리려나? 너 이제 기어이 시어머니 손에 매를 들게 하겠다는 거야? 어머님,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이 사업이 안 좋아서 제가 생활비라도 벌어 그이 부담을 좀 덜어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어머님 집안일이나 심부름도 해야 하니까 오전에 잠시 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조금이라도 일찍 오려고 점심도 거르고 곧장 온 거예요.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네? 그러게 왜 네가 우리 아들을 만나서 애 인생을 꼬아?
네가 아니었으면 병우 사업이 잘 안 되겠니? 전부 너 때문 아니야, 너 때문? 그리고 일하려면 밤이나 새벽에 해라. 나 병우 챙길 거 챙기고 일하라고. 어머님, 그걸 또 왜 제 탓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 일 사업하는데 뭘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고 저 때문에 사업이 어떻게 됐다면 제가 이제라도 도와야죠. 그 일 부담 덜어줘야죠. 그러려면 어머님께서 제가 늦게 오는 거 이해해 주시거나 얼마 동안은 제가 일만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죠.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이야? 그런데 어째 나는 그 말이 영 거짓말 같냐? 내가 봤을 땐 내 밑에서 시집살이 안 하려고 핑계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너 따위가 일해서 병호에게 도움을 주면 뭘 얼마나 줄 수 있다고 벌써 생색을 내려고 해? 야, 네가 버는 돈으로 병호 사업 일으킬 수 있어? 네가 그 정도 능력이 돼?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내가 널 반대했겠냐? 이게 어디서 그럴듯하게 말 바꿔가며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해? 그것도 지 남편 팔아먹으면서까지. 야, 내 아들 사업 잘못되면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 아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주겠어? 그러니까 내 아들 핑계로 나한테 벗어나려는 거짓말 그만해라. 한 번만 그 핑계 대고 또 내 앞에서 도망가려고 그러면 아주 귀싸대기를 갈겨버릴 테니까. 알겠어? 정말 제가 시집살이 피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아들 사업 망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모는 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 돕는 걸 손 놓고 있을 순 없었으니 잠을 줄여 남편 아침을 미리 준비하고 새벽부터 아침까지 일하는 일자리를 구해 시모가 또다시 역정을 내지 않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을 돕는다고 돈을 벌어봤자 생활비 정도나 됐지 남편 사업을 도울 수 있었던 건 아니기에 남편의 사업은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저는 시모에게 남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자기 자식 일인데도 자존심 싸움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 남편의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말이에요. 어머님, 그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이도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나서서 도와주시면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나야 도와주고 싶지. 그런데 병호가 날 찾아와서 도와달란 말 꺼냈냐? 그놈 아직도 내가 너랑 결혼하는 거 반대했다고 꿍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놈이 뭐가 예쁘다고 내가 먼저 불러서 도와주겠다고 하냐? 병호가 찾아와서 나한테 무릎 꿇고 예전 일 잘못했다고 좀 도와달라고 숙여야 내가 도와주지. 내가 봤을 때 아직 살만하고 버틸만 하니까 날 찾아오지 않는 거다. 그러니 괜히 내가 먼저 걔 고집에 두 손 돌려 드는 상황 만들지 마라. 어머님,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어머님과 기싸움을 해요. 기싸움 했으면 그이가 어머님 댁에 찾아오질 않겠죠. 안부 묻거나 어머님 챙기지도 않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들 노릇 안 하고 못한 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이가 어머님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건 순전히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말하기 죄송해서 면목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가 힘든 거 다 짊어져도 다른 사람한테 힘들다고 내색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어머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어머님 아래에서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인데 지금도 자기가 힘들고 한계에 왔는데 저하고 어머님께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큰 도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병호 보고 먼저 오라고 해. 뭘 또 얼마나 도와줘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 병호 보고 애미가 도와줄 테니까 와서 도와달란 말 한마디 하라고 해라. 도움받는 놈이 와서 애걸복걸해야지. 어떻게 도움 주는 부모가 빌어야 해? 저야 며느리고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였다고 하지만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 시모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땐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남편을 돕는 게 우선이었기에 그날 저녁 바로 남편에게 시모의 도움을 받자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남편 사업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진 상태를 겨우 지탱하던 남편이 무너져 버렸죠. 우리 집은 한순간에 빚더미에 오르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뒷수습을 해보려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뛰어다녔고 저도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묻고 다니기에 바빴죠. 그땐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받을 수 있었던 시모 생각은 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찾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심적으로 시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박혀 있어서 그런지 시모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시모 역시도 먼저 도움 주겠다고 말이 없었고요. 그때 그 당시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모에게 연락 한 통을 못 받았습니다. 시모 생각이 났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급한 불은 끈 상황이었고요. 그때 시모에 대한 배신감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게 들었는데 그 마음을 내색할 수가 없었죠. 시모에게 미움받으며 시집살이를 살던 저도 배신감을 느끼는데 자식인 남편은 얼마나 더 많이 느끼겠어요. 남편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시모가 도움 주겠다고 연락 한 통 없었고 괜찮냐고 안부를 묻는 연락도 한 통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남편 가슴만 더 후벼 팔 행동과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상황이 진정되고 나서야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우릴 도와주겠다며 선심 쓰는 척하면서 말이죠. 그것도 남편에게 연락하면 무슨 소리를 들을까 겁이 났는지 만만한 제게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 요즘 너희 사정은 어떻냐? 아니, 내가 물어보고 싶어도 괜히 방해될까 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으니 이젠 어느 정도 해결된 거지? 급한 불은 끄고 이제 숨 돌리고 있어요. 그 이도 다시 일어설 준비하고요. 다행이구나. 병호 어디 아프거나 문제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럼 병호 보고 집으로 좀 들어오라고 해라. 사업을 다시 하든 어딜 리어카 끌고 장사를 하든 미천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 거니까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같이 상의하자고 전해라. 네. 며느리인 저도 이제와 도움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남편 입장은 어떻겠어요? 천불이 나죠. 날 수밖에 없죠. 원래 그 사람이 제 앞에서 시모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랜만에 시모의 전화를 받은 그날 처음으로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도움을 주셔? 상의를 하자고?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예 끝까지 잠자코 있던가 이제 와서 무슨 도움을 주시겠다고 사람을 오라가라 부르셔? 내가 가면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 알아들을 순 있고? 도대체 뭘 바라고 이제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야? 이씨. 당신도 이제 엄마 전화 받지 마. 아니 그냥 밝게 끊어. 당신이 거기서 왜 모진 말을 듣고 왜 고생해? 날 자식으로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한테. 됐어. 이미 엄마 도움 없이 일어설 준비 다 했어. 그리고 그 도움 받았다 뭘 요구할까 두려워서 안 받아. 또 엄마한테 연락 오면 받지 마. 받더라도 이제 볼 일 없다고 끊어버려.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기에 그런 신경질적인 남편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 달랐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였고 제게 시어머니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락을 끊을 수도 발길을 끊을 수도 없었죠. 저는 남편이 다시 재기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남편 뒷바라지와 함께 다시 시모의 시집살이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상황이 나아지면 제가 남편과 시모의 사이를 중재해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려고 했죠. 그날만을 기다렸는데 남편의 사업 또다시 잘못됐어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하던 시모에게 치매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제 머리를 잡아당기세요? 놔주세요. 그러다 머리 다 빠지겠어요. 이 도둑년이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너 누구야? 너 도대체 누구야?
어머님 또 뭐 때문에 이러세요? 좀 전까지 어머님께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뭐? 어머님? 인연이 어디서 애도 안 낳은 처녀 보고. 야, 너 언니? 언니였어? 아이, 그럼 언니라고 말하지 왜 이상한 말을 해? 아니, 언니 언제적부터 집에 있었던 거야? 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어머님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모양인데 워낙 평소에도 신경질적이고 저와는 정상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시모의 치매를 발견하게 됐어요. 아예 정신을 놓기까지 하는 그 모습에 정말 끝까지 우리 부부에게 도움을 안 주는 것 같아 시모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치매 걸린 시모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미우나 고우나 제 시어머니였고 제가 평생 같이 할 남편의 어머니였으니까요. 저는 치매 걸린 시모를 하루 종일 붙어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해야 남편이 사업을 하든 일을 다니든 바깥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전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반응이 돌아왔어요. 당신이 치매 걸린 우리 엄마를 모시겠다고? 왜?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면서?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그럼 내가 모시지 누가 모셔. 물론 병원이나 요양원이 내가 어머님을 돌보는 것보다 더 잘 돌보겠지만 지금 우리 사정에 병원비 한 푼이 부담이잖아. 그러니 내가 돌봐야지. 당신은 어머님 신경 쓰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 내가 당신 신경 쓸 일 없게 어머님 잘 보살필 테니까. 그럴듯한 말하지 말고 진짜 당신 속내를 말해봐. 뭐야, 결국 돈이지? 당신이 우리 엄마 재산 빼돌리려고 하지? 나 밖으로 내보내고 그 사이에 우리 엄마 재산 어떻게 하려는 거잖아. 맞지?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돈은 무슨 돈? 내가 왜 어머님 재산을 빼돌려? 어머님 재산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님 거고 돌아가신 후엔 당신 그리고 우리 재산인데 내가 왜 재산을 노려? 나 어머님 모시면서 어머님 돈 한 푼 쓸 생각 없어. 나라에서 주는 지원비랑 내가 집에서 소일거리하고 직접 교육 영상 보고 돌볼 거라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래?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건데? 자,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 엄마 당신 지독하게 싫어했어. 결혼 전부터 반대하고 결혼 후엔 아주 쥐잡듯이 당신 괴롭혔지. 그런 사람을 당신이 모셔? 며느리한테 좋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을? 그것도 치매 때문에 사람 생고생을 시키는데? 그래, 그거야 당신이 효부라고 하자. 그런데 아무리 효부라도 시어머니가 잘해주거나 남편이 잘해주거나 둘 중에 뭐 하나는 해야 보람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뭘 해줬다고? 아니, 나한테 뭘 빼먹을 게 있다고 치매 걸린 노인네를 당신이 돌봐? 연달아 사업 망해서 당장 내일도 확실 없는 내 옆에서 무슨 미래가 있다고? 그럼 남은 건 딱 하나잖아. 우리 엄마 재산. 그럼 말이 되지? 사업 말아먹은 무능력한 남편 놈 때문에 지금까지 한 시집살이가 억울해 죽겠는데 마침 그 시집살이 시키던 시어머니가 치매네? 거기다 그 시어머니가 돈이 좀 있어. 남편은 빚 때문에 빌빌거려서 집안에 신경 쓸 사이가 없으니 그 사이에 내가 치매 걸린 노인네 꼬셔서 재산 빼돌리면 그래도 본전은 치거든. 내가 고생한 값을 받을 순 있거든.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치매 걸린 노인네 비위 좀 맞추고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로 잠깐 살아야지. 아니야? 이거 아니냐고? 앞뒤가 딱딱 맞잖아. 당신 진짜 요즘 왜 그래? 아무리 불운이 계속된다고 해도 그렇지. 사람 생각하는 게 어쩜 전부 다 꼬일 수가 있어. 내가 그럴 사람이야? 내가 당신 돈 보고 결혼했어? 내가 호강하려고 결혼했냐고? 그래, 당신은 내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좋든 싫든 잘했든 잘못했든
내게 시어머니고 당신 낳아준 어머니야. 거기다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운 정도 정인지 그렇게 밉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되니 안쓰러워. 왠지 내가 어머님께 스트레스가 돼서 어머님 치매가 오신 건 아닐까 죄책감도 든다고. 그래서 어머님 내가 모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하루빨리 일어서길 바라니까. 내가 이 집안에 살 수 있는 역할이 그거니까. 야, 애쓰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 돈 때문이라고. 사람 속이 전부 다 거기서 거기지. 어디서 혼자 착한 척이야? 나 절대 당신이 우리 엄마 재산에, 아니 우리 집안 재산에 손대는 거 못 봐. 바보 등신처럼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난 더 이상 사람한테 속지 않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인 우리 집안 재산 당신한테 안 빼앗긴다고. 남편은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된 사업 실패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거기다 안 그래도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 어머님의 치매라는 악재까지 더해져서 그런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내인 저조차 믿지 못했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압박 때문인지 어머님 재산에 유독 강한 집착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치매 걸린 어머님을 보살필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도 말이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오히려 저는 실망보단 걱정이 됐어요. 그동안 남편이 홀로 얼마나 많은 책임과 부담감을 짊어지고 있었는지 알았기에, 또 원래 남편이 얼마나 따뜻하고 절 사랑하는지 알았기에 이해하고 지금 이 힘든 시기를 같이 겪고 이겨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은 걷잡을 수 없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재산 관련으로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 절 아내로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집안의 재산을 빼앗아갈 강도쯤으로 생각하는지 이혼까지 요구했습니다. 봐, 이혼을 왜 못해? 지금 나랑 이혼하면 돈 한 푼 못 받고 이혼하게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결백하다고 말하더니 결국은 우리 엄마 재산 때문이었지? 돈 필요 없다고. 난 당신과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래. 원한다면 내가 각서라도 써줄게. 돈 한 푼 필요 없다고, 안 바란다고 쓰겠다고.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와. 나야, 나.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 나라고.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돈 앞에 우정이 어딨고 사랑이 어딨어? 부모도 모른 척하는 상황에 남남이었던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랑한다고. 야, 너 이제 그만해라. 내가 대신 내 간 네 아버지께 줬잖아. 그걸로 쌤쌤이라고 치고 이혼하자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너무나도 많았던 저였지만 미친 듯이 절 밀어내고 의심하고 또 이혼을 종용하는 남편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하게 됐어요. 나눌 재산도 거의 없었지만 혹시 제 마음이 왜곡되어 전달될까 남은 재산은 다 포기하고 이혼했고요. 하지만 이혼을 한 거지 남편과 시모를 포기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옛날의 남편으로 돌아온다면 언제든 합칠 생각이 있었기에 저는 이혼하고도 남편 주의를 맴돌았어요. 또 혼자서 치매 걸린 어머님을 돌볼 남편과 치매 걸린 어머님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여전히 의심하던 남편은 제가 눈에 띄기라도 하면 난리를 치며 절 쫓아냈습니다. 조심히 멀리 떨어져 있어도 득달같이 쫓아와 또 돈 이야기라며 저를 돈에 눈이 먼 여자로 만들었죠. 제가 남편을 찾아가는 게 오히려 저에게도 남편에게도 또 치매 걸린 시어머니에게도 안 좋은 일이었어요. 결국 저는 발길을 돌리게 됐고 이혼 이후 친정집에서 머물며 아프고 쓰린 가슴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편을 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변하기 전 남편의 모습이 제게 너무 짙게 남아서 그런지 쉽게 잊히지 않더라고요. 이혼 이후 3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저도 과거의 남편을 붙잡고 있는 제가 바보 같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 변하기 전 제 남편만큼 저에게 완벽한 남자가 없다는 말이기도 했어요. 시간이 더 흘러도 남편을 잊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없었죠. 그러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남편을 정말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됐습니다. 남편을 본 순간 세상이 멈춘 것처럼 정지했죠.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남편이었기에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그때 남편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 놀라 멈춘 것도 있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저보다는 잘 살고 있을 거란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사업이 망해 빚이 있다곤 하지만 치매 걸린 어머님 재산이 많으니 그 빚들 다 해결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살 거란 생각을 했죠. 만약 어머님 재산이 제 생각보다 적어 대단하게 잘 살진 못하더라도 평범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본 남편은 제 생각과 완전히 반대인 모습이었어요. 거짓골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맞지? 그런데 당신 이 꼴이 뭐야? 왜 이러고 있는데? 뭐야?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날 아는 척해? 여보, 나야, 나. 당신 와이프. 별 미친 여자를 다 보겠네. 나 와이프 같은 거 없어. 이 세상에 나 아는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아줌마 갈 길 가시오. 괜히 나 따라오지 말고. 분명 제 남편이 맞는데 이 세상에 남편 닮은 쌍둥이가 100명 있다고 해도 못 알아볼 제가 아닌데 남편은 제 남편이라는 걸 부정했어요. 그리곤 마치 절 따돌리려고 하는 것처럼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저는 도망가는 남편을 죽기 살기로 뒤쫓아갔어요. 그리고 비록 너무 멀긴 하지만 남편 뒷모습을 따라잡을 수 있었죠. 그 뒤에 보게 된 남편의 모습은 경악스러웠어요. 정말 내려앉기 일보 직전인 집으로 남편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거짓골이나 다름없는 모습에 바로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집까지. 그런 집에서 지내고 있는 남편의 사정도 궁금했는데 그것보다 지금 남편의 상태와 치매 걸린 시어머니의 건강이 더 걱정됐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온 절 보고 놀라다 이내 다시 절 모르는 사람 취급했고요. 뭐야? 당신 왜 여기까지? 아니 당신 누군데 날 쫓아다녀? 나가라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당신 내 성격 몰라? 모른 척하면 내가 그냥 돌아갈 것 같아? 오늘 내가 집 앞에서 하루 종일 있어 볼까? 여보, 당신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돌아가. 여기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아니, 이제 나랑 당신 아무 상관없는 남이야. 가라고, 가! 못 가. 나 내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겠어. 그리고 이 꼴을 보고 걱정이 돼서 안 되겠어. 여보, 제발. 상경아, 제발 이러지 말고 제발 가. 날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제발. 저와 한참을 실랑이하던 남편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에 분명 뭐가 있다고 생각한 저는 원래도 나갈 생각이 없었지만 이 상황을 전부 다 이해하기 전까지 자리를 뜨지 않을 결심을 했죠. 그리고 울음이 잦아드는 남편에게서 이제까지의 일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 다 말할 테니까 얘기 다 듣곤 제발 가줘. 그게 날 위해 또 당신을 위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꼴을 설명하려면 우리 이혼부터 얘기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혼하게 된 일들 전부 내가 의도한 상황이야. 내가 당신과 이혼하려고 일부러 미친놈처럼 굴었던 거라고. 뭐? 왜? 도대체 왜? 왜긴? 내 곁에 있으면 당신 고생길이 훤하잖아. 시집살이로 당신 괴롭히던 엄만 치매로 당신의 마지막 피까지 빨아먹으려고 하지. 난 사업 말아먹고 빚이나 잔뜩 떠안고 있지. 그런 상황에서 당신을 붙잡고 있으라고? 절망밖에 없는 미래가 기다리는데. 나야 내가 사업 말아먹고 엄마도 내 엄마라고 하지만 당신은 하지 않아도 될 고생과 희생이잖아.
그래서 원래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 당신에게서 가져오기로 한 거야. 일부러 악독한 인간이 되어 이혼해서 말이지. 뭐?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이야. 그걸 왜 당신 혼자 판단하고 결정해? 그리고 마냥 답 없는 상황도 아니었잖아. 어머님 재산도 있었고 진짜 당신은 항상 다 책임지려고. 그리고 그렇게 이혼했으면 좀 잘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이게 뭐야? 그래, 이 모습은 뭐야? 그렇게 잘난 당신이 선택했는데 지금 이건 뭐냐고. 왜 이렇게 살아? 이런 환경에서 어머님을 어떻게 모셔? 성경아,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너도 이 시궁창 같은 곳에서 살아야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다는 그 재산 말이야. 그거 한 푼도 없었어. 엄마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 제외하면 돈 한 푼 없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재산 많으시다고 매번 말씀하셨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어머니 치매 판정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봤던 게 재산이었는데 우리한테 말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더라고. 자세한 건 나도 모르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으로 투자했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이미 돈이 거의 없었어. 그래서 내가 너랑 이혼하겠다고 결심했고, 솔직히 돈 있으면 엄마가 치매라고 해도 좀 낫잖아. 내 빚이야 내가 알아서 갚는다고 해도 엄마 간호하고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면 불보듯 뻔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당신 보낸 거야. 이런 일, 고생까지 겪게 할 순 없어서.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충격적이었습니다. 새카맣게 몰랐던 사실들이 튀어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놀란 마음이 진정되자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무거운 현실의 책임감과 부담을 혼자서 짊어지고 있었는지 그동안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왜 제게 연기까지 해가며 이혼을 종용했는지 알았으니까요. 가슴 아팠고 남편이 미웠어요. 이 바보 같은 인간이 또 혼자서 다 책임지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걸 알고 말이죠. 이 상황을 얼추 제게 설명한 남편은 저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갈 마음이 없었어요. 남편의 진심이 절 위함이었음을 알았으니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변한 것도 아니었고 절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혼자서 모든 책임과 고생을 하려고 한 거였으니까요. 절 위해서 말이죠. 이제 그만 돌아가. 여기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야. 이런데 있을 만한 안 있을 만한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왜 맨날 멋대로야? 내가 애야? 당신이 내 보호자야? 우리 부부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부부라고. 그런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고 날 보내? 혼자 그 가시에 다 찔려? 그럼 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 간 길만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해? 나 못 가. 처음부터 당신 멋대로 판단하고 선택한 길이니까 다 무효야. 다시 처음부터 해. 나도 여기서 당신이랑 같이 지낼 거라고. 이러지 마. 이러면 내가 더 못난 사람만 돼. 당신은 더 좋은 사람,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만나. 나 같은 놈 옆에 있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내가 선택해. 사랑하는 사람, 날 행복하게 해줄 사람 내가 선택한다고. 오늘부터 다 여기서 지낼 거야. 선경아, 제발. 여길 보고도 그래? 지금 내 상황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제발 그만해. 나 비참하게 만들지 마, 응? 제 앞에서 또다시 무너지는 남편을 보며 오늘은 제가 물러나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만큼이나 남편도 놀랐을 상황이었으니 남편이 진정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고요. 무슨 준비를 할 시간이었냐면 그 집에서 지낼 짐들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죠. 저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남편이 지내는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내 집인 것처럼 집에 들어가 가져온 짐들을 풀었죠. 당신 뭐 하는 거야? 이게 다 뭔데? 내 짐을 놓으려면 청소를 좀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무리 혼자 산다고 해도 정리정돈은 하고 지내지. 어쩜 당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여튼 내가 없어서는 안 된다니까.
왜 이래? 얼른 가. 이러지 말고 가라고. 안 가. 아니, 못 가.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선택하는데 난 안 돼? 나 여기서 당신이랑 같이 지낼 거야. 그리고 당신이 다시 프로포즈 할 때까지, 아니, 내가 프로포즈 하더라도 다시 결혼해서 부부로 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고생하자. 성경아, 제발 그만해. 너 이거 집착이야. 감정에 휩쓸려서 지금은 괜찮지. 나중엔 분명히 후회할 일이라고. 제발 바보 같은 소리 좀 그만해. 나 애 아니야. 나도 생각이라는 걸 하고 확신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우리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만큼 했고. 나 당신 없이는 안 돼. 당신도 나 없으면 안 되고. 당신 제발 그 빌어먹을 책임감 내려놓고 우리 반반 나눠 가지고 살자. 나만 위하지 말고 당신도 좀 위하면서 살라고. 그 책임감 때문에 나 죄인 만들지 말고. 정 그렇게 책임감 느끼고 싶으면 지금부터 나랑 살면서 나 행복하게 해주면 되잖아. 당신이 내게 해주고 싶은 만큼 성공하든 사랑을 주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여보. 후회해도 내가 할 테니까 우선은 우리 같이 살자. 어디 한번 잘 살아보자. 안 되면 다시 태어나서 또 잘 살려고 노력해보자. 그냥 좀 살아. 제가 소리치며 남편과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살겠다고 하자 남편은 놀란 거 반, 감동한 모습 반이었어요. 그리고 제 고집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이제는 제 말을 들을 때가 됐다는 걸 알았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남편은 절 꽉 안아줬고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곤 다른 대답 없이 같이 청소하고 제 짐을 풀어주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부부가 되어 한 집에서 살게 됐어요. 우리 이야기를 들은 친정 식구들, 특히 아빠는 자신의 간을 내어준 사위의 재기를 위해 정말 애써주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우리 부부는 이제 자식들 얼추 다 키운 중년의 부부가 되어 아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은 말도 못하게 많이 했고 위기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전에 가장 큰 위기를 겪어봤고 서로를 의지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해서 그런지 잘 이겨내고 지금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어요. 누군가를 위한 책임감이 상대에겐 부담과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서로 짊어질 수 있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도 너무 상대를 생각하다 그게 더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상대를 위해서라도 책임감과 부담을 나눠주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히 계시고요. 제 사연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